콩알만큼 섭취하면 성인 남자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쌀알만큼 섭취하면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 평균적으로 매일 수돗물에서 2mg씩, 양치질을 통해 1mg씩, 총 하루 평균 3mg씩을 섭취하는 독극물, 불소, 그리고 섭취 시 위험 경고가 적혀있는 각종 불소 함유 치약들. 우리는 왜 굳이 불소를 수돗물을 통해 그리고 치약을 통해 섭취하는 것일까? 불소는 치아 건강에 좋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음으로써 영유아의 유치 충치가 줄었다는 기사는 우리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들의 치아 관리에 대한 인식 상승, 치과 방문 횟수와도 맞물리는 결과이므로 정말로 이게 불소의 혜택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화학적 반응만을 보았을 때 불소는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소 섭취로 인한 부작용도 많은데요. 미국의 뉴욕대학교에서는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512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마신 임산부와 그렇지 않은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들이 만 3에서 4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IQ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불소를 섭취한 임산부들의 아동들은 하루 평균 1mg의 불소 섭취당 3.66점의 IQ가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고,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 더 큰 폭인 1mg당 4.49점의 IQ가 감소하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여러분은 정말 수많은 부작용이 있는 독극물을 단지 치아에 좋다는 이유로 계속 섭취하시겠습니까? 서구권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설거지를 할 때 식기세척제로 거품이 가득 담긴 물에 그릇을 씻고 헹구는 과정이 없이 그냥 선반에 다시 진열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설거지 방법입니다. 초기 식기세척제 광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 후 남은 입안에 치약을 뱉고 헹구지 않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바로 치과협회에서 권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치약협회는 치약 제조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의 연구 결과와 그들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비롯된 체계화된 연구 결과와 정보, 지식은 곧 교과서가 되어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사용됩니다. 기억하는 물로 유명한 일본의 과학자 마사루 에모토는 물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단어를 들려준 후 냉동시킨 물 분자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 연구하였는데, 긍정적 단어를 들은 물 분자는 눈꽃 모양의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지만 부정적인 단어를 들은 물은 일그러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는 또한 여러 국가의 수돗물 결정체도 관찰하였는데요. 신기하게도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은 아름다운 눈꽃 결정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불소가 인체 신경계 손상이나 각종 암을 발병하며 뼈를 손상시키고 뇌, 신장, 갑상선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며, 불소량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운동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치약 점유율 또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과 그리스, 로마 문명 시대에 발견된 유골에서는 신기하게도 충치가 없는 건강한 치아를 발견하는데, 이는 현재 인류가 섭취하고 있는 각종 설탕과 정제되거나 화학 처리된 음식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충치를 예방하려면 정제된 설탕이나 인위의 가공 과정을 거친 음식, 화학 첨가물을 금지해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불소는 어떻게 우리 수돗물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까?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은 유대인, 러시아인, 폴란드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등을 비롯한 총 1,400만여 명을 처형하는데, 이들을 수감했던 곳에서 이들이 마시던 물에 불소를 첨가하여 이들을 온순한 감옥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비행기, 탱크, 각종 무기 생산을 위한 금속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불소는 알루미늄 생산 시 발생하는 잔여 독극물로 듀폰과 같은 거대 제조 기업에게는 이 독극물 처리가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소의 신경계 손상 부작용은 오히려 히틀러나 스탈린에게는 좋은 뉴스였으므로 이들은 쉽게 불소 독극물을 처리하며 수입까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불소 처리에 대해 고민하던 제조업 회사들은 소량의 불소가 치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각종 로비를 통해 수돗물과 치약에 첨가함으로써 독극물 처리를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뇌와 신경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며 과학자들은 손과 샘의 석회화가 불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수없이 많은 연구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손과 샘의 석회화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불면증, 의식 저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과 샘은 제3의 눈으로 의식의 성장과 영적 세계와의 접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부학적으로는 멜라토닌과 세라토닌 분배 이외에 DMT를 생성하기도 하여 자연적으로 초자연의식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손과 샘은 물과 크리스탈 결정체로 이루어져 있어 기계적인 유전 분국을 일으켜 평소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보게 해주어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의식의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혹은 단순히 불필요한 독소 섭취로 인한 각종 병의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가 든 물의 음용을 자제하고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소 섭취를 10년 이상 끊었는데요. 매일 꾸는 꿈을 다음날 내내 생생히 기억하며 명상 시 트랜스 상태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일찍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불소 섭취를 줄이고 사과, 사이다, 식초를 자주 섭취하여 제3의 눈이 석회화되지 않도록 하고 맑게 유지하여 영적 성장하시기 바랍니다.